민해당 알쏭달쏭합니다. 그죠? 전 대표인 박지원 대표께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고재열 기자가 말한 것처럼 평양 특사로 가시고 싶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국민의당의 원칙이 뭐 그렇게 유동적인 건지 상당히 좀 우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고민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함성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민이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만 네. 또 당의 네. 또 의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입장도 있어서 이런 것도 예. 일치하면 좋은데 또 네. 다를 경우에는 좀 고민스럽죠.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40대 주부분들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강경화 후보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인상? 이 견해가 예.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 주부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말씀을 흘려드렸는데 강경화 후보의 이야기를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당 입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현미경과 망원경이 둘 다 필요하다고 그렇겠죠. 저는 보는데요. 예. 그 청문회에 직접 청문회 임했던 의원들로서는 네.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들 이런 걸 중심으로 예. 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예. 저는 그 현미경만 갖고 봐서는 안 된다. 예. 말하자면 저희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입니다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책도 있었죠. 예. 개혁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대 상황에 맞게 도덕적 원칙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현실주의적 사고를 얘기한 건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운영을 막 시작하는 국정 운영을 막 시작하는 내각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예. 저는 그런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좀 망원경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강경화 후보는 이제 외교부의 내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외교부는 이제 그동안 외무고시 출신, 또 특정 학교 출신 등 또 워싱턴을 근무했던 북미 라인 출신,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그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장을 뛰어본 외부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고 또 강경화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키운 사람이다. 그렇죠. 뭐 이런 점에서 저는 그리고 참 지금 외교부를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와 다른 외교부로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통역관을 했으니까 키웠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역관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감각도 좀 배우셨을 거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유엔 근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업무적인 내용도 파악을 하고 인맥도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한미 간의 관계, 사드 문제, 북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위중한 상태에서 과연 강경화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현미경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그 프레임, 가지고 있는 기본 축이 상당히 좀 부실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정통 외교관들이 잘 훈련되고 또 아주 세련되게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교 안보 의제는 대통령 의제입니다.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잘 보좌하고 구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요. 북경에 가서 장쩌민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인데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발생해서 국내적으로 꼭 중국을 가야 하는 회의론이 대두될 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조언하기를 가서 정면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보다 당당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미중 관계를 위해서 나은 선택이다. 이제 이런 조언을 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탄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직접 통역하고 지켜보면서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학습을 했으리라고 그런 점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예를 들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네. 그 경험이 많은 유엔 무대에서 우리 문제를 대변했던 강경화 후보가 돼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 이런 그 요청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꼭 현미경으로 도덕성 문제만 집착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그런 판단은 국민과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고 국민의당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는 게 취지일 것 같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말입니다. 오늘 예. 채택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분도. 뭐 당내에서 어제 이제 의총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찬반이 팽팽합니다. 예. 그러니까 5.18 시민군의 사형 선고를 한 예. 신군부의 부역 경력을 가진 사람을 예. 그 전력을 어떻게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예. 의견도 꽤 강합니다. 예. 당내에요. 그래서 그냥 재판관은 몰라도 헌재 소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인데요. 네. 월요일 날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예. 그때 뭐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겠죠. 이분에 대해서 들이대야 될 현미경과 망원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망원경이라면 이제 소수 의견을 많이 내셔서 네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그 판결정에서도 세월호 부분에 대한 그렇죠. 그 책임을 네.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을 폈었는데요. 이런 그 소신 판결들 이런 것들은 또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줄줄이 청문회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 등 현안이 많습니다. 국민의당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원칙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개혁이라는 게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되면 더 나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각 분야의 개혁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집권하지는 못했지만 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장관 내정자들이 그런 개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임인가 하는 예.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청문회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신상 검증이라든지 도덕성 문제는 네. 걸러내고 네. 공개 청문회에서는 이제 정책 역량 장관으로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네. 이런 검증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 그렇게 좀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저번에도 인터뷰해 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동영 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개성공단이 떠오르고 또 통일부 장관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남북관계에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과거에 MBC 앵커들 당시에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남북관계 해법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세 가지 3단계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 통일 외교 안보팀을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지금 네. 한 달이 되도록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심지어 네. 통일비서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예. 또 안보실장 밑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할 제2차장이 낙마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빨리 팀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 남북 관계에 대한 큰 그림, 네. 정책 전환의 그림을 우선 이제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그림과 여기에 따른 메시지를 전달할 통로로서의 네. 메신저가 필요한 거죠. 네. 네. 이제 최근에 15건이나 이제 북측 인사 접촉 승인을 내줬는데요. 예. 북쪽이 지금 먼저 6.15와 6.14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네. 이렇게 요구해서 불발돼 있는데, 네. 예. 예. 그런 차근차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 안보는 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 낙관론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경험을 통해서.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미경만 갖고 봐서는 안 된다. 예. 말하자면, 저희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입니다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책도 있었죠. 예. 개혁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대 상황에 맞게
도덕적 원칙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현실주의적 사고를 얘기한 건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운영을 막 시작하는 국정 운영을 막 시작하는 내각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는 그런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좀 망원경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강경화 후보는 이제 외교부의 내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외교부는 이제 그동안 외무고시 출신, 또 특정 학교 출신 등 또 워싱턴을 근무했던 북미 라인 출신,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그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장을 뛰어본 외부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고 또 강경화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키운 사람이다. 그렇죠. 뭐 이런 점에서 저는 그리고 참 지금 외교부를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와 다른 외교부로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때 통역관을 했으니까 뭐 키웠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역관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감각도 좀 배우셨을 거고.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예를 들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경험이 많은 유엔 무대에서 우리 문제를 대변했던 강경화 후보가 돼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 이런 요청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꼭 현미경으로 도덕성 문제만 집착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그런 판단은 국민과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고 국민의당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는 게 취지일 것 같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말입니다. 오늘 채택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도. 뭐 당내에서 어제 이제 의총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5.18 시민군의 사형 선고를 한 신군부의 부역 경력을 가진 사람을 그 전력을 어떻게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꽤 강합니다. 당내에요. 그래서 그냥 재판관은 몰라도 헌재 소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인데요. 월요일 날 의원 총회가 있으니까 그때 뭐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겠죠. 이분에 대해서 들이대야 될 현미경과 망원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망원경이라면 이제 소수 의견을 많이 내셔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그 판결정에서도 세월호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을 폈었는데요. 이런 그 소신 판결들 이런 것들은 또 평가받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유엔 근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업무적인 내용도 파악을 하고 인맥도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한미 간의 관계, 사드 문제, 북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위중한 상태에서 과연 강경화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현미경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그 프레임 가지고 있는 기본 축이 상당히 좀 부실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정통 외교관들이 잘 훈련되고 또 아주 세련되게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교 안보 의제는 대통령 의제입니다.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잘 이제 보좌하고 구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요. 그 북경에 가서 장쩌민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인데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발생해서 국내적으로 꼭 중국을 가야 하는 회의론이 대두될 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조언하기를 가서 정면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보다 당당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미중 관계를 위해서 나은 선택이다. 이제 이런 조언을 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탄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직접 통역하고 지켜보면서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학습을 했으리라고 그런 점도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줄줄이 청문회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 등 현안이 많습니다. 국민의당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원칙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개혁이라는 게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되면 더 나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각 분야의 개혁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집권하지는 못했지만 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장관 내정자들이 그런 개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임인가 하는 예.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청문회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신상 검증이라든지 도덕성 문제는 네. 걸러내고 네. 공개 청문회에서는 이제 정책 역량 장관으로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네. 이런 검증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 그렇게 좀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인터뷰해 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동영 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개성공단이 떠오르고 또 통일부 장관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남북관계에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과거에 MBC 앵커들 당시에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남북관계 해법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세 가지 3단계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 통일 외교 안보팀을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지금 네. 한 달이 되도록 통일부 장관 국민의당 알쏭달쏭합니다. 그죠? 전 대표인 박지원 대표께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고재일 기자가 말한 것처럼 평양 특사로 가시고 싶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국민의당의 원칙이 뭐 그렇게 유동적인 건지 상당히 좀 우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고민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함성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민이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만 네. 또 당에 네. 또 의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입장도 있어서 이런 것도 예. 일치하면 좋은데 또 네. 다를 경우에는 좀 고민스럽죠.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40대 주부분들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강경화 후보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인상? 이 견해가 예.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 주부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말씀을 흘려드렸는데 강경화 후보의 이야기를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당 입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현미경과 망원경이 둘 다 필요하다고 그렇겠죠. 저는 보는데요. 예. 그 청문회에 직접 청문회 임했던 의원들로서는 네.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들 이런 걸 중심으로 예. 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예. 저는 그